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5% 올라 지난 6월과 7일에 두 달 연속 내림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선 3.9% 하락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인 강력한 초동 방역 조치와 함께 돼지고기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엔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철저히 기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고기 등 육류 발생 가격 등락이라는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에 추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한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미 M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6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군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동 메뉴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피격으로 줄어든 석유 생산을 절반 이상 회복했으며 이달 말까지 복구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압두라지즈 빈 살만 석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이틀간 피해를 최소화하며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손실된 생산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상승 흐름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장중 조정 이후에 빨간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시장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큰 폭의 상승이 수반이 되거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일단은 호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악재가 걷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FOMC를 좀 보고 가자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FOMC 금리 인하 확률 100%에서 조금씩 확률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인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시장에선 있는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도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현재까지는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유가 부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급등하던 유가가 지금 급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사우디의 정유시설 복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유가의 움직임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을 아직까지는 주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 호재에 우리 시장은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정치적 이슈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또 글로벌 호재에는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FOMC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73.46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11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57부터 2074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의 조정입니다. 최근 트렌드입니다. 장 시작하고 방향을 잘 찾질 못합니다. 하락할지 상승할지 좀 갈피를 못 잡다가 추세 타고 정오경까지는 시원하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의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도 올라와 주고요. 이후에 또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치면서 오후 2시경부터 이제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가는 트렌드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팔고 기관,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다시 매수하네요. 소폭이지만 178억 원 정도 매수하고요. 기관이 954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연기금입니다. 오늘도 연기금이 어마어마하네요. 1,542억 원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주체들은 전체적으로 팝니다. 개인도 1,038억 원을 현재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위부터 5위 오랜만에 모두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에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47,000원, 8만원 터치합니다. 현대차도 13만원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네이버는 16만원 부근까지 올라오고요. 잘 달리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확인해 봅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지금 보합이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그래도 잘 달립니다. 최근에. 하반기 제약바이오 IPO도 지금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투심이 회복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 빠지는데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 화학주긴 한데 정유와 관련된 유가와 관련돼서는 큰 폭의 움직임이 좀 없는 상황이죠. 영위하는 사업군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신한지주의 LG생건, KB금융 빠지는 가운데 SK텔레콤과 기아차는 보합입니다. 금융주들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PBR, 퍼, 뭐 요 얘기 저 PBR 얘기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또 괜찮다 얘기는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대 마진으로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진다면 예대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을 조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도 올라가네요. 646.92, 6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655포인트까지만 올라가면 이제 뭐 100포인트 정도 저점 찍고 올라오는 겁니다. 하루간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중 고점은 648이고요. 오늘 사실 코스닥이 위아래로 변동폭이 있어 보이지만 위아래로 4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일 괜찮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이 사주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 정내어 52억 원, 투신과 연기금에서 주로 사줍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헬릭스미스가 20만 원 부근에서 지금 눈치 보기 하는데 일단 임상 3상을 앞두고 있고요. 헬릭스미스에 걸고 있는 기대가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뭐 헬릭스미스 이전에 코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뭐 HLB 사태, 신라젠 사태까지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줄줄이 임상에 실패하거나 지금 신뢰를 잃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헬릭스미스마저 만약에 임상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신뢰 훼손이 크게 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 그리고 우려가 반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CJENM 2.75% 올라가는데 CJENM 뭐 OTT 얘기가 나오고 있죠. JTBC와 합작해서 OTT 시장으로 진출을 하겠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7만 원대 오랜만에 회복합니다. KMW, 펄어비스 모두 올라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봅니다. 자, 메디톡스와 HLB 빠집니다. 하지만 휴젤은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자연스럽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CJENM 사실 자회사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면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에서 괜찮게 올라가 줍니다. SK머티리얼즈 0.41%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원익 IPS, 셀트리온, 제약, 솔브레인까지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SFA가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하락 흐름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볼까요? 이 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갔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1191원 70전에 거래되면서 소폭의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지표들 또 대거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됐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8월달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한 흐름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무엇보다 관련돼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관련된 여파가 실물 경제에도 미치고 있다라는 관점들은 뚜렷한데 장기적인 흐름들과 단기적인 흐름들은 약간 차이가 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국의 8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4.4% 증가. 그러다 보니까 거의 1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예상치가 5% 이상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모습들로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일단 연간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계속 하향 기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월간 산업 생산은 지난 6월 달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돌아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인 변화의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중국에서는 정부가 이제 올해 산업 생산 증가율 관리 목표가 5.5%에서 6%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발표됐던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일단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과잉 생산에 대해서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약간 낙관적인 흐름들은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여전히 산업 생산이 못 따라간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두 번째로 8월달 소매 판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연간 소매 판매가 7.5% 증가 흐름들로 보여지면서 지난달 대비해서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하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 월간 소매 판매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눈이 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 월간 소매 판매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도 최근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와 여러 가지 흐름들, 대표적으로 감세겠죠. 이런 쪽의 흐름들이 조금씩 작용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흐름 말고 단기적인 쪽은 일단 마찬가지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의 8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를 보게 되면 5.5%대 연중 최저 수준이고요. 특히 장기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크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들인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저점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설비 가동률 추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점대에서 좀 회복세가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관점 쪽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또 하나 발표됐던 물가 상승률 관련된 쪽에 생산자 물가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0.8% 하락대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디플레이션 우려감들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들이죠.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경기 관련된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강화시키는 요인들로 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6%에서 6.5%대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발표됐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2%대라고 하게 되면 마지노선에 근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리커창 총리가 이제 중국 경제가 6% 이상 중고속 성장률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만큼 아마 그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OC 투자죠. 2조 위안대 이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감세 같은 경우도 2조 위안대 그리고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낮추는 흐름들과 함께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5조 정도 유동성을 공급한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어떤 연내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른 변화들은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유가와 함께 돈육 가격에 대한 급등세가 이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자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쓸 수 없다는 분위기고요. 또 하나 부채에 대한 우려감들이죠. 특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정부까지 합쳤을 때 GDP 대비 어떤 부채 규모가 300%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민간기관의 보고서도 있는 만큼 부채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지금 이어지고 있는 위안화 환율의 약세 흐름들이 계속 달러당 7위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쓸 수 없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레버리징이라든가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감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보다는 약간 맞춤형 그리고 어떤 좀 맞춤형에 관련된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을 지금 삼키고 있는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확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관련주 동향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제 포천에서 오늘 또 연천까지 관련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금 더 확산되는 기조로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주가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초강세를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국내 첫 발병이고 확산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앞서 말씀드렸던 돈육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이슈화가 국내에도 같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감과 그에 따른 반사이익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테마를 강하게 이루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과거에 유사한 동물 질병이 발병했었을 때 그와 관련된 패턴들, 특히 조류독감이나 돼지 콜레라 관련된 쪽의 동향들을 봤었을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확산이 이어지느냐 여부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장기화가 되느냐의 여부들, 그리고 또 관련된 식품 가격의 영향 여부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방역 쪽이겠죠. 특히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도 일단은 직접적인 실적의 연결성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그 관련돼서 치료 관련된 쪽은 어느 정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나 관련된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수혜적인 측면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를 통해서 돈육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실적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일단 관련된 질병이 발병하게 되면은 수요 자체가 좀 꺾이지 않을까, 돼지고기 관련돼서 좀 덜 먹지 않을까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체와 관련된 쪽에서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 수산 관련된 종목들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사료 관련주 같은 경우도 어떤 조금 더 사료 첨가제를 보강해서 어떤 수요가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확산되는 지혜된 모습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관심적인 종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돈육 가격의 상승 가능성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우리손 FNG 같은 종목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작년 순이익이 270억대에 비해서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2천억대 정도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는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이지바이오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어떤 육가공 쪽에서 가장 큰 계열사와 함께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다라는 쪽의 측면을 봤었을 때 특히 2017년도에 실적이 정점을 보이다가 작년에 좀 실적이 부진했었죠. 그러다가 올해 순이익이 한 540억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4천억대 정도란 흐름을 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어떤 메리트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중요한 확산 여부들 계속 중요하게 보시면서 테마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B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좀 늦었지만 추석 잘 보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저도 덕분에 잘 보낸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돼지열병도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보자면 FOMC를 지금 다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얘기할 때 이번에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뭐 100%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일주일 사이에 많이 변했나 봐요.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어제 미국 시장 마감 때는 동결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졌었던 그런 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오늘 12시 정도께 제가 체크를 하니까 낮 12시요. 인하 확률이 54%, 동결 확률이 45%. 다시 또 인하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차라리 이렇게 동결 확률이 확 높아졌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 보면 호재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동결해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 이외에도 오늘 회의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몇 가지 얘기들을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고 확률이 변동되는 그 배경 요인들을 살펴봐도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금리의 반등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낮아진 기대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것이죠. 특히나 채권금리 등락하고 연동해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한 40bp 정도 이상 저점에서 올라왔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 25bp 정도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은 없다. 그래서 자주 보았던 그림이지만 오늘 대목이니까 한번 이 12월에 패드 미팅 목표 금리 분포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도 오늘 이후에는 다음 FOMC 회의가 10월 말이니까 10월 중순까지는 이 그림 이제 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한번 다시 봅니다. 오늘 밤 확률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결하고 25bp 인하가 거의 50%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올해 말 회의 때 그 12월의 확률을 한번 보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막대 그래프가 연내 1회 인하 확률이 42%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또 그 다음으로 높죠. 두 번째 확률이 32.7%. 이 두 막대 그래프도 좀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두 그래프를 합쳐보면은 한 80%가 되는 것이죠. 약간 좀 무겁다 빠지지만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지나친 인하 기대감이 나타났었던 3회 이상의 인하 확률 이것이 모두 다 감소해버리고 동결 확률로 올라가면서 맨 왼쪽에 17%짜리 동결 확률도 또 12월 것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2회 정도의 금리 인하 확률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저것이 이제 8월에 채권 금리 급락하고 더불어서 지나치게 확률이 높아졌다가 내려간 것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실망스럽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저런 모습이 12월 걸 보면은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져도 시장에 큰 충격 주지 않고 있고 큰 충격 주지 않는 것이 어제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단기 금리 결정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 가능한 흐름이고 금리 결정 이후에 코멘트가 보통 한 새벽 3시 정도께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좀 뒤이어서 점도표 쪽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시장이 원래 변동폭이 야간 시장 쪽이 훨씬 큰 거죠. 우리는 야간 시장이지만 미국의 본장은 이제 오후장이 들어서는 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FRB의 그 중장기 시각의 변화가 점도표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래서 목표 금리 확률로 본 컨센시스가 중기적으로 내년까지 3번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에 맞는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 그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좀 약간 부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8월 말부터 나타난 채권 시장 가격 조정하고요.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이 FRB 의사결정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이고 오늘은 또 그 얘기도 한번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채권 시장도 지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볼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급변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은 FRB의 대응도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글로벌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다우지수하고 비교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위에다가 표시한 갈색 선이 다우지수가 좀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푸른색하고 붉은색 선이 미국하고 독일의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검은색 박스권으로 제가 그려놓은 게 8월 말에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반등하는 모습. 그 구간을 표시한 건데 주가와 채권 가격이 지금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듯하게 보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들어서는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항상 저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표를 보면은 7월 말 이후에 급락 부분을 회복하는 정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모습이긴 한데 7월 말 급하게 내린 그리고 8월까지도 급하게 내린 그 낙폭이 회복하는 반등이라는 점을 본다면은 채권 시장의 버블과 연관해서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저게 버블 얘기가 나와버리면 전체 자산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 선을,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선을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약간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 선이 어디를 뜻하는가 따져본다면은요. 제가 아마 옛날에 한 2달 전쯤에 독일 국채가 0.4% 마이너스 0.4%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아마 최근에 DLF나 뭐 DLS 이런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이 문제가 됐었던 그 배리어까지가 바로 지금 반등한 그런 그 수치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역설적으로 따져보면 단기적인 반등 목표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8월 초까지 지금 반등한 점이고 그 8월 초에서 급락한 부분은 회복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 금리 인하 확률은 과연 8월 초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걸 따져본다면은 8월 초보다 확률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 금리 확률이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채권 금리보다는 지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이 급락을 하고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금 이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건 사실 좀 지나친 낙관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속도 조절이 나타날 만한 시점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속도 조절이라고 보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 이유는 이 변화가 12일부터 가속이 붙었다라는 점에서 ECB 통화정책회의가 그때 나타나면서 결과가 나타나면서 독일 금리도 올라섰고 호재의 뉴스에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중장기물 채권 입찰 이쪽을 오늘은 또 말씀을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년물에서 30년물 채권 그러니까 중기에서 장기 채권이 3분기 중에 가장 많은 780억 달러 규모가 이때 나타났다는 것이죠. 채권 입찰이요. 그리고 특히나 540억 달러가 순증한 그런 규모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러한 그 채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기 금리 정점을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국채나 회사채나 모기지나 뭐 이것저것 대부분의 채권 상품에서 리파이낸싱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채 같은 경우는 더 그 쏠림 현상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금리 채권 이쪽으로 더 몰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 시장 역시 유통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점,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9월 초에는 단기물 증가에 따라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중반에는 중장기 약세로 인해서 주식시장 강세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었고 국채 입찰 중장기물이 나타나면서 또 그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서 좀 상대적인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런 일정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FOMC 이벤트에서 또 하나의 변수, FRB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 채권 시장이나 금리 부분의 변화가 이번 회의 결과와 금리 인하 전망에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지금 약간 부정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데 긍정적으로 좀 발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FRB가 자산 매입 가능성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시장에서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FRB 쪽에서는 그러한 얘기 전혀 나타나고 있지가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 초에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되는 모습. 그러니까 지난주 입찰에 낙찰이 된 자금들이 이번 주에 그 돈을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경색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납입일이 16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단기 유동성을 어제 531억 달러로 공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따져보면 아까 제가 3분기에 가장 많은 물량이고 순증액이 550억 달러인가 54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채권 발행 순증액을 소화하기에 자금 시장에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자산 매입의 급격한 정책 전환을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유동성 관련해서 매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거를 봤을 때
그러할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FRB가 과연 시장 기대를 만족시키는 우호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 별로 없다. 점도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과연 반대쪽에서 실망시키고 자산 시장 쪽으로 좀 충격을 줄 만한 그럴 여유가 있는가 보면은 채권 시장 쪽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시킬 수 있는 선택도 FRB 쪽에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찰 때마다 나타났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금리 급등락 현상 그리고 그러한 채권 입찰 일정하고 대차 대조파 축소 마무리 이후의 일정 어떻게 또 이어갈 건지 그것에 대한 일정도 오늘 좀 살펴봐야 되고 특히나 왜 그러냐면요. 9월 말에는 더 큰 물량이 대기하고 있죠. 800억 불짜리 중장기물이 있고 10월 초에는 2280억 불 입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요인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오늘 단순히 오늘 금리 인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사실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것이고 향후에 채권 시장 쪽으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점도표를 포함해서 그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많이 실망시킬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데 힘은 많이 없단 말이죠. FOMC 좀 보고 가자라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대세적인 상승장으로 좀 변동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기대가 되는데 어때요? 좀 기대감 갖기에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기대감은 가짜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오늘 FRB가 뭐 이것저것 다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매파적으로 돌아서면은 정말 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을 따져보면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보고 믿져야 본전 수준 정도의 코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어도 큰 조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신고가 흐름이 좀 주도할 가능성들,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주도를 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월마트나 뭐 홈데포, 펩시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3분기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신고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강세 종목이 애플하고요, 구글, 그다음에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잉 같은 그런 모습들. 산업재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모습, 우리 시장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요. 금리 변화 관련해가지고 금융주가 좀 강세에 동참하고 있다는 모습. 이것도 또 우리 시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좀 튀어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업종 순환매하고 그에 따른 강세 종목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12시 30분 기준으로 20일 신고가를 보면은 업종 대표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종목이 단순히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업종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LG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롯데케미칼이나 유한양행이나 CJ제일제당, GS리테일, 현대해상 같은 그런 종목들요. 그런 종목들을 본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단순히 IT 중심에서 우리나라도 산업재하고 내수소비 금융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경제가 약간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변화되는 것이 경제의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경제 수치에 좀 하나의 좀 긍정적인 변화의 시그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확산되는 매수 신호가 조선건설 이쪽 산업재 지나서 정유금융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황의 긍정적 변화가 펀더멘털적 변화를 먼저 선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단지 실전 전략에서는 이 순환매 유입하고 난 다음에 단기 시세가 요새 발산을 하면은 그 이후에 바로 조정에 진입하는 그러니까 과열권까지 확 올랐다가 조정에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한 발 먼저 진입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시세 발산 이후에 좀 조정 시에 접근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아주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인데 좀 타이밍을 너무 좀 잘못 잡으면 또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우리가 주의하면서 시장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알찬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